안녕하세요. 이번 섹션에서는 쿠버네티스 로깅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오픈소스로는 로키와 오픈 텔레메트리를 설치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트로 수업에서는 이 두 오픈소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먼저 로키는 엘라스틱 서치와 더불어 쿠버네티스 초반부터 로깅 시스템을 어떤 걸로 할지에 대한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오래전부터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상태였고, 쿠버네티스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엘라스틱 서치의 고급 쿼리나 분석 기능들을 사용하던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계속 사용을 하게 됐고요. 로키는 쿠버네티스가 나오면서 컨테이너 전용 로깅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오픈소스인데, 가벼운 성능과 확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깅 시스템 기능만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선택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오픈 텔레메트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오픈소스는 좀 후발주자인데, 그래서 현재 기업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로깅 시스템으로 이 두 솔루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더라도 이 오픈 텔레메트리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 오픈 텔레메트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해 놓으면 회사에서 로깅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게 되거나 혹은 지금 쓰고 있더라도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이번에 설명을 들은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로깅에 관련해서 이런 로그들도 있는데, 이번 인트로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의 로깅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오픈소스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쿠버네티스 패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모든 파드에서 생기는 로그는 자신이 올라가져 있는 노드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쌓여진 로그는 데이터가 커지면서 워커 노드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는 이 로그 사이즈를 제한을 시키고 파드가 삭제되면 로그도 제거를 시켜요. 그래서 이 로그들을 장기적으로 보관해주는 솔루션이 필요한 건데, 이 솔루션들은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이전트는 데몬셋으로 배포가 돼서 모든 노드의 로그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통상 스테이트풀 셋으로 배포가 돼서 에이전트에서 자신이 수집한 로그를 전송을 해주면 그 로그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으로 UI는 디플로이먼트로 배포가 되고 사용자가 UI에 접속을 해서 로그를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깅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는 대략 이런 패턴이고,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이렇게 그라파나와 로키, 그리고 프롬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성을 흔히 PLG 스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바나와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로그 스태시를 합쳐서 ELK 스택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스택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항상 이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ELK 스택 vs PLG 스택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걸 비교하는 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엘라스틱 서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알아야 될 히스토리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엘라스틱 서치는 오픈소스였는데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에서 이 엘라스틱 서치를 서비스로 만들면서 많은 수익을 남겼어요. 근데 엘라스틱에는 별로 기여를 하지 않으니까 엘라스틱에서 라이센스를 변경하고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정확히는 이 키바나와 엘라스틱 서치 두 개를 유료화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엘라스틱 서치를 오픈소스로 편하게 가져다 쓸 수는 없고, 앞으로는 오픈서치라는 걸 쓰면 되는데, 이건 AWS에서 엘라스틱 서치의 마지막 무료 버전을 가지고 오픈소스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그스태시는 아직 오픈소스라 그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픈서치를 쓸 수밖에 없고, 기존의 엘라스틱 서치를 쓰던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버전을 업데이트하려면 엘라스틱이랑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엘라스틱서치 공식 클라우드가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픈서치로 대부분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처음엔 엘라스틱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힘들게 만든 오픈소스로 다른 사람만 돈을 버니까요. 게다가 결과적으로 그동안 선점했던 오픈소스 시장도 뺏기게 된 건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라이센스 비용으로 엘라스틱 자체의 매출은 엄청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엘라스틱 서치에 대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에이전트로 플루언트 비트도 유명한데 플루언트 D라고 쿠버네티스 이전부터 많이 써왔던 로그 수집기가 있어요. 그걸 쿠버네티스 버전으로 경량화시켜서 새로 만든 게 바로 플루언트 비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데이터베이스로 로그를 전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로그 시스템들은 에이전트만 다른 걸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깅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를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 오픈 텔레메트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의 다른 요소인 퍼포먼스와 트레이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퍼포먼스는 앞 섹션에서도 다뤘던 CPU와 메모리 등 매트릭에 대한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트레이스는 쿠버네티스 안에 모든 트래픽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능은 프로메테우스가 노드 익스포터로부터 매트릭을 전송받고 그래파나를 통해서 조회를 했었죠. 다음으로 트레이스는 이렇게 파드들 간의 통신을 엔보이라는 사이드카가 대신 통신을 해주고 이걸 서비스 메쉬 사이드카 프록시라고 한다고 쿠버네티스 패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스티오가 이 트래픽을 수집을 하고요. 예거나 집킨 같은 오픈소스로 트레이스를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픈소스들이 제공해주는 UI를 통해서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면 로깅과 성능, 그리고 트레이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복잡도도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성을 좀 해소시키려고 나온 게 바로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오픈소스예요. 예를 들어 데몬셋으로 배포되는 에이전트를 보면 로그를 수집하는 컴포넌트 따로, 성능을 수집하는 컴포넌트를 따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주기 때문에 한 번만 배포를 해도 됩니다. 물론 트레이스 수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전송 표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플루언트 비트의 경우 여러 데이터베이스로 로그를 보내려면 각 서버마다 로그를 받는 포맷이나 API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전송을 하려는 데이터베이스용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플루언트 비트 입장에서도 각각의 서버에 맞는 플러그인을 개발해야 되고요. 사용자도 그에 따라 잘 설정을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가 로그건 성능이건 트레이스건 다 담을 수 있는 통신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키의 경우 버전 3. 버전대 이상부터는 이 OTLP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에서 수집한 로그를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든 서버들이 이 OTLP를 지원하진 않아요. 오픈서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 컨트리브라고 해서 각 오픈소스들이 자신의 규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만든 버전이 있거든요. 물론 나중엔 OTLP로 통일이 되면 쓰진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환기라서 플루언트 비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규격으로 로그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능과 같은 경우 프로메테우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입장에서 매트릭을 수집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도 노드 익스포터처럼 매트릭을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매트릭을 수집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에 대한 설명이었고, 한 가지만 더 로깅 에이전트에 대한 다른 오픈소스를 말씀을 드리면 그라파나 엘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랑 기존의 프롬테일의 기능을 통합시켰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트레이스 기능으로 그라파나 템포라는 것도 있는데, 그라파나도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켜서 자신의 제품군들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도 써보진 않았고 이번에 한번 설치를 해볼까 했는데 너무 초기 버전이라서 그런지 가이드에 설명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프롬테일은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엘로이가 프롬테일의 기능을 이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로그 에이전트로 뭘 써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구글 트렌드에서 각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이래요. 로그스테시는 쿠버네티스 이전부터 엘라스틱서치의 에이전트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상태였던 점이 있고, 여기 이 파란색을 보면 앞으로는 오픈 텔레메트리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이 오픈 텔레메트리를 써서 로키의 OTLP 규격으로 로그를 보내고 그라파나를 통해서 그 로그를 조회하는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구성만 보면 크게 어렵진 않아 보이죠? 이 로키도 간단하게만 설치를 하려면 파드 하나만 배포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로키를 쉽게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해서 썼었는데 로그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로키를 스케일링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좀 차원이 다르게 많은 내용들을 알아야 돼서 그때 다시 로키 공부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열심히 PPT를 정리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너무 복잡하진 않은 선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다고 그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니까 정말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로깅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구성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